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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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가 멸망해도 일기를 쓴다. 똘개입니다. 이 세상의 속죄물다 내가 짱이다 안내입니다.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다정한 허무주의자 코마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아휴, 네. 몸이 너무 찌뿌둥해요. 왜요? 밖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맞아. 저도 코로나 블루가 올 것 같아요. 지금 옷도 약간 파란색이시고. 보이지도 않는데 옷이 파란색이라고. 저는 근데 몸이 뭔가 찌뿌둥한 것보다 이렇게 녹음실을 못 가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도 홈 레코딩 한다고 와이프를 밖으로 내쫓았거든요. 죄송하다. 한 2번 정도 하고 안 할 줄 알았는데 벌써 3번째. 근데 어느새 가을이 온 것 같아요. 가을을 느끼세요? 가을 냄새 맡고 있어요, 지금. 확실히. 방금 쿠마님 멘트 라디오 같았어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가을이 온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요즘 에어컨 안 트는데. 기온부터가 확실히 다르고. 저도 안 들어요. 이불 덮고 자요. 댓글과 호흡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델롱님이 술 에피소드에 500원, 솔로블리님이 죽음에 관하여? 죽음에 대하여? 여튼 죽음 에피소드에 3,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아니 본인 에피소드 아니라고. 이회사님이 영어 잘하는 법에 5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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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읽고 싶으신 거 하나씩 읽어주세요. 저 먼저 읽어보자면 몽식님께서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공지를 올렸던 구독자 3,000명 기념 이벤트 아이디어를 달라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몽식님이 온택트 투어 해보고 싶다. 제가 알기로는 이 온택트라는 말이 온라인 언택트의 말의 합성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이면서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저희 지지익선 녹음하는 거 라이브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 했고, 녹음실 모양, 모습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유일하게 들어온 아이디어이기도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온라인으로 미팅을 해보면 어떨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패널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올라가는 에피소드는 참 4명이 말도 잘하고 티키타카도 좋은데 편집의 힘이 제가 보기에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오프라인도 생각은 해보긴 했지만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하면 그게 재미가 있을까? 그게 좀 걱정이네요. 근데 약간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재미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약간 부끄러운 느낌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민낯을 보여드리는 느낌이랄까? 너무나 부끄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참신한 시도 같아요. 그냥 뭐 해보면은 좋을 것 같다? 뭐 도전하는 거는 다 좋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댓글 하나 읽어볼게요. 철푸덕님이 범래님, 코마님 처음보다 밝은 음성이라 듣기가 좋다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이게 좀 오래 들어주신 분만 아는 목소리 변화가 아닐까 싶어서 저는 그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목소리 변화까지 다 감지를 해주시는구나. 저도 그 댓글 보고 쿠마님은 되게 공감을 했는데 사실 범례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로봇 같으시긴 하거든요. 그 차이점을, 그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셨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사실 저도 댓글 보고 저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가가멜의 사랑님이 남겨주신 댓글 중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번 에피소드를 해달라라고 남겨주신 댓글이 있어요. 스크롤을 조금만 내려보시면은 55화에 제 오렌지가 이렇게 쪼개진 썸네일과 함께 기본소득 에피소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좀 주목을 못 시켜드린 점은 약간 제가 아쉽긴 한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평가를 남겨주세요. 이 에피소드가 나간 뒤에도 기본소득이 여전히 식지 않고 계속 뜨거운 감자였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댓글로 좀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댓글을 보고 지지익선 많이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이제 더 분발해서 어떤 에피소드도 놓치시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댓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지지익선 포에버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뭔가 소리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녹음을 따로 하셔서 그렇군요. 그래도 결방 않고 열심히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희가 코로나 시국 때문에 녹음실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이제 집에서 각자 녹음을 해서 합쳐서 지금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데 저희도 약간 너무 아쉽습니다. 항상 좋은 음질로 약간 에피소드를 올리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렇게 올리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쉽고 그런 것 좀 양해해 주시면서 또 이렇게 올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댓글이 저희한테 더 감사한 댓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세 번째 하니까 좀 적응이 돼가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네, 똘기님 그 마이크 음성이 제일 이질감이 있어서 똘기님이 제일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송구스러워요. 아, 팩포 오진다. 아니, 신기한 게 똘기님 마이크가 그렇게 성능이 막 눈에 띄게 저하된 마이크도 아닌데 유난히 음질이 통화에 통화를 하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뭐 방의 문제인가? 방의 습도 조절 이런 문제일까? 근데 뭐 저희끼리는 똘기님 마이크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댓글 중에는 원격인데도 녹음 퀄리티가 괜찮다. 어떻게 녹음하셨는지 궁금하다. 이런 댓글들도 있어서 원격 치고는 괜찮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저도 이제 편집을 하면서 들어보는데 범례님이랑 쿠마님 음질이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고 제가 그 다음 꼴찌가 똘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미니 지직선을 똘기만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아, 저는 분발할 게 많네요. 기본 소득 에피소드 홍보해야 되고 음질도 향상시켜야 되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미니가 처음이군요. 제가 오늘 이제 주제를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맞춤법을 하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맞춤법이라는 게 사실 문장을 가지고 머릿속으로 굴려야 되잖아요. 팟캐스트로 전달하기에 조금 뭔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를 좀 바꿔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느낌표예요. 느낌표가 그 특수기호 느낌표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아, 네네, 맞아요. 특수기호 느낌표고, 그, 키보드에 보시면 1, Shift 1을 치면 나오는 느낌표. 이게 우리 말 끝에 마침표를 찍는 거랑 느낌표를 찍는 게 느낌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오늘의 주제는 느낌표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뒤에 마침표가 있는 거랑 느낌표가 있는 건 되게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요, 느낌이? 느낌표가 있는 게 좀 더 살가운 느낌이에요. 마침표보다. 한번 읽어주세요. 두 개를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마침표일 경우에는 오늘의 주제는 느낌표입니다. 이건데 느낌표일 경우에는 오늘의 주제는 느낌표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 좀 더 반갑다 할까? 그죠? 맞아요. 누가 그렇게 읽습니까? 제가요. 저도 한번 읽어볼래요. 네, 읽어주세요. 그 점이 찍혔을 때와 느낌표가 찍혔을 때의 차이. 이제 점이 찍혔을 때는 오늘의 주제는 느낌표입니다. 이런 느낌이라면 느낌표가 찍혔을 때는 오늘의 주제는 느낌표입니다. 이런 느낌.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똘기님 왜 이렇게 부자연스럽지? 네. 솔직히 인정합니다. 근데 이게 업무 관련 연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느낌표를 쓰면 되게 밝고 활기차 보이는데 좀 방정맞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런 고민 범례님 안 해봤어요? 그 메일 쓸 때나 뭐 회사원들한테 카톡 보낼 때 그럴 때 항상 고민하죠. 그래서 항상 신입사원들 비슷한 걸로 느낌표는 아니지만 네 하고 온점 찍으면 너무 건방져 보여서 네에다가 항상 비읍 붙여서 넵 하고 느낌표 보내잖아요. 넵체 넵. 넵체 막 이러면서 잘 알아들었고 난 지금 너가 하는 말이 뭔지 다 잘 알아들었다 약간 그런 뜻으로 그런 거는 많이 경험해봤죠. 근데 그러자고 이제 느낌표가 너무 좀 방정맞아 보이니까 마침표를 쓰면 단정한 느낌을 주는데 이 말이 되게 뭔가 무겁고 무섭게 들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미안합니다는 좀 그렇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느낌표를 붙인 거랑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침표를 붙인 거랑 좀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제 소통을 하는 동물인데 말로도 글로도 소통을 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말로 청취자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게 어조라는 게 말에서는 확실히 전달이 되지만
글에서는 어조를 전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끝낼 때 쓰는 부호가 3가지밖에 없거든요. 뭐가 있나요? 느낌표, 물음표,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마침표. 그래서 이 3가지 문장 부호를 잘 사용을 해서 우리가 문장을 끝맺어야 해요. 그 중에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느낌표인데, 느낌표가 생긴 건 한 언제쯤이었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어디에서 생겼어요? 이탈리아. 17세기였을 것 같아요. 18세기. 17세기, 18세기. 네. 이런 인간의 이성이 약간 좀 뭐 깨워진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기쯤에 그럴 때 생겼을 것 같은데요. 저는 더 옛날에 생겼을 것 같아요. 맞아요. 더 옛날에 생겼어요. 숫자 만들어졌을 때 생겼을 것 같아요. 숫자? 그 정도로 오래되지는 않았고, 이 느낌표라는 게 정확히 언제부터 쓰였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한 15세기쯤에, 1400년대쯤에 무언가가 중요하다라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발명을 한 사람이 느낌표를 처음에 뭐라고 불렀냐면, punktus admirative라고 불렀대요. 이거 오. 듣고 뭔가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안나님? 느낌표가 영어로 뭔가요? 알고 계세요? exclamation point. 어떻게 알았어? 이 exclamation point인데 이 punktus가 나중에 포인트가 되고요. admirative가 exclamation이 돼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감탄의 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느낌표가 유럽에서 발명이 됐는데 다른 나라로 퍼지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대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런 역할을 하는 부호가 없었겠죠? 그전에는? 또? 저는 약간 그 안느님의 회계의 역사랑 관련지어서 생각해보면 이탈리아에서 무역이 활발했으니까 그거를 퍼다 날른 거 아닐까요? 전 다른 대답을 해보고 싶습니다. 문맹을 줄이고자 서민의 언어가 퍼져나갈 때 같이 퍼져나간 것 같아요. 아, 서민의 언어의 느낌표가 꼭 필요했었던 건가요? 모르겠어요. 느낌표는 그냥 쉽게 식민지 때문에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제국 이제 활동을 많이 할 때 다른 나라로 여기저기 이제 글도 같이 퍼나르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생겼던 부호가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표는 한때는 제국의 언어였지만 지금은 만국 공통 언어로 잘 쓰이고 있는 문장 부호입니다. 이 옛날의 느낌표는 제가 이제 영어로 exclamation point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exclamation 뒤에 쓰면 되는 거였어요. exclamation이 이제 한글말로 감탄사라는 뜻인데 예를 들면 야호, 와, 대박 이런 짧은 문장 뒤에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감탄사 뒤에만 느낌표를 썼기 때문에 그 사용이 굉장히 간단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남성이 느낌표를 쓰느냐, 여성이 느낌표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반응이 굉장히 달랐다고 해요. 어느 이제 한 실험에서 똑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내용 메일이 이제 3줄짜리인데 안녕하세요. 네모네모를 요청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런 3줄짜리 메일인데 이 메일에 느낌표가 총 2번이 사용이 돼요. 근데 메일을 보낸 사람이 여자라고 말해줬을 때는 굉장히 뭔가 활기차고 당당한 여자를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메일을 보고 굉장히 프로답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이 메일을 보낸 사람이 남자라고 말해줬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더 많았대요. 느낌표가 이렇게 여성적인 걸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견에 동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조금 동의가 되는 거는 모르는 사람한테 받은 메일이라기보다는 상급자한테 받은 메일인데 그게 뭔가 여성 상급자가 보낸 메일에 있는 느낌표랑 남성 상급자가 있는 느낌표는 저한테는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어떻게 달라요? 남성 상급자가 저한테 쓴 메일에 느낌표가 있으면 약간 좀 더 강압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빨리 해와라. 제대로 해와라.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거는 뭔가 느낌표에서 오는 이미지라기보다는 본인이 겪은 상황 아니면 선입견 그런 거에 좀 더 기인하는 것 같은데 느낌표 자체에 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예전 사람들의 그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되게 이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서 뭔가 동의한다 못한다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는 저런 사람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에 비추어서 동의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이라면 지금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 성별보다는 그 사람이 지위나 나이,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으냐, 적냐, 아니면 사회적으로 적은 나이냐, 높은, 그러니까 많은 나이냐, 이거에 조금 더 이미지가 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2017년에 진행된 성별과 느낌표 사용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느낌표는 여성이 73%를 사용한다고 해요. 많이 사용되는 느낌표, 우리가 쓰고 있는 느낌표의 73%를 여성이 쓰고 있고 나머지는 27%가 남성이 느낌표를 사용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성이 느낌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 통계가 그런 비즈니스 이메일에만 한정된 통계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전체적인 대화. 어. 그래서 뭔가 여성들이 느낌표를 좀 더 친절하고 사려 깊은 것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하고요. 이 느낌표가 있으면 나한테 뭔가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 같은 느낌을 받았나 봐요. 예를 들면 나랑 오늘 밥 먹으러 갈래? 이렇게 했을 때 좋아 하고 점이 찍혀 있는 거랑 좋아 하고 이제 느낌표가 찍혀 있는 거를 여성이 좀 더 크게 느낌표가 있는 걸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느낌표를 많이 사용하고 느낌표를 친근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해요. 이 느낌표가 여성적인 것으로 인식이 되면서 소설에서는 느낌표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이제 현대에는 뭔가 개성이 존중되고 성별의 구별이 희미해지면서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모비딕이 나왔을 당시 1920년대에는 느낌표가 1000개 정도 쓰이게 돼요. 그 한 소설에. 물론 모비딕이 좀 길기도 하지만 근데 나중에 이제 노인과바다, 피츠제럴드, 해밍웨이 이때쯤 남성적인 작가라고 불리우는 소설들이 출간됐을 때는 느낌표의 사용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소설에서는 느낌표를 잘 안 쓰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느낌표를 쓰는 사람들이 여자들만 있는 거는 아닌데 요즘 되게 유명한 사람 중에 느낌표 쓰는 거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뭔가 떠오르는 분 있으세요? 전혀 없는데? 작가예요? 글 쓰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대통령이에요. 아, 연설문에서 나 진짜 순간 대통령님 생각했는데. 저도 생각했는데 누구 생각했다고요? 대통령 대통령을 생각했다고요? 생각했으나 아닌 네. 것 같아서. 지금 나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트위터를 보면 느낌표가 엄청나게 많아요.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대통령이요? 저는 또 문재인 대통령님이신 줄 알고. 이 트럼프가 하는 트위터의 절반 이상이 적어도 1개 이상의 느낌표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우리가 느낌표를 사용하는 빈도를 생각해 보면 그 트위터에 사용하는 문장이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거기에 느낌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느낌표가 여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여성적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트위트 내용들을 좀 이렇게 돌이켜보면 온화한 설명문을 잘 쓰지 않고 감정 표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감탄을 하거나 이런 류들의 글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돌이켜보면 제가 느낌표를 쓸 때에도 약간 감정이 강하거나 강하게 얘기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오히려 그런 쪽이 느낌표가 강하다면 도널드 트럼프가 많이 쓰는 게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저도 이제 그분이 트위터를 쓰는 이유가 좀 유권자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면 약간 좀 감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그래서 주목도 쉽게 얻을 수 있고 그런 문장 보호를 쓰는 게 그분의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은 돼요. 저도 뭔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느낌표를 쓰는 게 특별하게 뭔가 있다기보다는 그분의 말하는 억양이나 그분의 약간 위압감이 있는 분이잖아요. 뭔가 뒤에 오라 같은 게 있으신 분인데
그 위압감을 잘 설명하는 부호인 것 같아요. 그분이 온점으로 끝내는 말을 자주 안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느낌표로 끝내는 게 좀 더 그분다운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것도 느낌표 하나로 끝내지 않고 한 3개 정도 연달아서 붙이는 느낌으로. 그래서 오히려 그분다운 트윗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면 본인 이제 패널분들은 느낌표를 어떨 때 많이 쓰세요? 안나님은 뭔가 강하게 말하고 싶을 때라고 하셨고,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진짜 언제 쓰는지는 솔직히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당장은 언제 안 쓰는지는 알 것 같은 게 싸울 때는 절대 느낌표를 안 쓰려고 해요. 왜냐면 싸울 때 갑자기 느낌표를 써버리면 제 격앙된 어조가 다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왠지 괜히 좀 충분히 제 화난 게 표현이 안 된 것 같고 느낌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근데 싸울 때 오히려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느낌표 하면 뭔가 목소리가 커지는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그거는 맞는데 이제 문자로 느낌표를 보게 되면 뭔가 괜히 귀엽고 얘가 지금 화가 안 났나? 얘 싸움이 끝났나?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싸울 때는 느낌표만 쓰지 않고 물음표랑 느낌표를 같이 써서 뭔가 진짜 빡친 느낌을 강하게 느낌표 물음표 여러 개 겹치면 뭔가 그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도 느낌표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느낌표만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음표랑 느낌표랑 같이 쓰면 뭔가 기가 찬다. 그걸 말이라고 하냐. 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여기서 네 패널 뭐 쿠마님은 빼더라도 세 패널이 얘기하는 문장보호에서 오는 그 느낌이 제가 보기엔 어릴 적 봤던 만화책에서 많이 기인하는 것 같아요. 이 느낌표 물음표 같이 썼을 때 좀 기가 차는 느낌? 약간 화들짝 놀라는 느낌? 그게 생각해보면 만화책에서 참 많이 표현되는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만화책 얘기하셔서 떠오른 생각이 있는데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만화책에 은근히 부호가 등장하지 않아요. 제가 만화책 덕후인데 진짜? 특히 일본 만화 같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접하는 걸 생각해보면 부호가 많이 등장하지 않고 말머리 모양으로 어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리 지르는 거를 느낌표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 말머리를 뾰족뾰족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풍선을. 그런 식으로 미안해. 말풍선. 말풍선의 모양을 달리 그려서 어투를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범례님 예시가 조금 소설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또 만화책을 뭘 보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생각한 만화책은 드래곤볼이었거든요. 그거 말풍선 없이 느낌표만 막 5개 연달아 있거나 베지터 해놓고 물음표 느낌표 막 연달아 있거나 그런 게 되게 제 머릿속엔 그게 더 뭔가 박혀있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 원기옥을 한번 쓰고 나서 주변이 초토화됐을 때, 그거를 보여줄 때. 그쵸. 그러면은 느낌표만 아무데나 막 박혀있잖아요. 물음표 막 박혀있고. 저도 드래곤볼 덕후라서 무슨 장면을 설명하시는지 정확히 알 것 같은데 그거는 말의 표현이 아니고 분위기를 표현하는 장면 말씀하시는 거 맞죠? 누군가의 대사가 아니고 바탕에 이제 느낌표 하나, 물음표 하나 딱 있으면은 약간 두둥 이런 느낌? 그 표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데서 오는 뭔가 문장보호의 느낌을 우리가 이제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문장에서 만났을 때 혹은 뭐 문단 끝에서 만났을 때 그 느낌을 좀 가져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쿠마니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여성의 느낌이 강하다? 그게 저한테 조금 안 와닿는 게 아마 그 때문이지 않을까. 드래곤볼 카카로트 느낌표에서 오는 것이 너무 내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카카로트 씨. 근데 만화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느낌표가 되게 많이 사용이 되죠. 그 톰과 제리에 보면 톰이 항상 머리를 맞을 때 느낌표가 있지 않아요? 뭔가 띠용하고 맞았을 때 느낌 나만 아는 거야? 그 느낌표 모양이 나온다고요? 그런 거는 기억나요. 느낌표 말고 막 새가 3마리가 여기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빙글빙글 돌아다니거나 도는. 그런 모양은 기억나는데 느낌표가 나타나는 건 잘 모르겠네요. 느낌표가 이렇게 한 대 맞은 것처럼 띠용하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어렴풋이 머릿속에서 좀 장면이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지금까지 뭔가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강하게, 그러니까 화를 낼 때는 느낌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뭔가 귀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똘기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뭔가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뭔가 굉장히 강하게 발설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또 느낌표를 많이 쓰고 물론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지만 그리고 뭔가 좋다라고 표현할 때도 느낌표를 쓰고 뭐 진심일 때를 표현할 때도 느낌표를 쓰고 저는 오히려 뭔가를 강하게 얘기할 때는 느낌표를 잘 안 쓰고 좋다라는 표현을 할 때 느낌표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표라는 게 굉장히 단순한 문장 부호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관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느낌표가 굉장히 과도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트위터에서 사용이 되는데 이게 트럼프가 뭔가 진중하지 못하다? 이미지가? 뭐 그렇다는 느낌을 주지만 동시에 그 사람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아니면 뭔가 전투적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뭐 추진력이라던가 아니면 굉장한 대담함? 이런 것들을 문장 보호에 사용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같이 SNS에서 서로 소통하는 기회가 많아진 시대에 사실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글을 공유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문장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감탄사 뒤에만 쓰였던 것들이 이제는 다양한 상황에서 문장 보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맥락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하게 사용하던 이 문장 보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짧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느낌표로 오늘 에피소드를 풀어내셨지만 개인적으로 요즘 들어서 참 많이 쓰는 문장 보호는 물결인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어릴 때는 친구들과 카톡을 한다든지 할 때 물결을 거의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굉장히 평온한 상태고 되게 유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걸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었어요. 대부분 친구들이랑 톡을 나눠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나보다 높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혹은 이제 나이가 어린 후배들, 그러니까 직장 후배들이랑도 얘기를 할 때 내가 지금 너한테 혹은 당신한테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지금 나긋나긋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물결을 어느 순간부터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물결을 많이 쓰면 또 학생들이 아재들이 많이 쓰는 뭐 특수기호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찔리긴 하는데 이렇게 상황 따라 쓰는 부호도 많이 바뀌는 것 같고 이게 좀 더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물결이나 느낌표보다는 점점점 온점을 여러 개 쓰시는 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제가 쓰진 않지만 그런 메일을 받았을 때 아 지금 이분이 되게 온화하게 얘기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 급한 일이 아니라 확인해봐라 점점점 이렇게 오면 아 이게 확인해서 언젠가 얘기해드리면 되는구나 그런 뭔가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부호에서 오는 느낌이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나이에 따라 대화를 하는 상대가 바뀜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온점이 아니라 반점을 여러 개 쓰시면서 이제 소통을 하시는 분이 주변에 있는데 정말 볼 때마다 불편해서 그거를 정말 고쳐드리고 싶을 정도로 하다못해 온점으로라도 이렇게 여러 개 찍어주시면 제가 좀 편하게 읽을 텐데 반점을 찍어주셔서 이분이 뭔가 좀 답답하신가? 답답함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쓰시나? 범래님이 물결을 많이 쓰신다고 했는데 물결이든 느낌표든 우리 사회에 통일된 느낌이 없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없고 사람마다 좀 다른 느낌이고 물결도 범래님은 부드러운 느낌을 주시려고 쓰시지만 범래님 말고 다른 사람이 쓸 때 저는 가끔은 이분이 좀 비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부호가 문장부호 그대로 뭔가 사전적인 의미, 통일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참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신입사원들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면서 얘기해보면 그 회사 메신저에 이모티콘이 필요하다. 우리 카카오톡에 이모티콘 기능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장부호로 표현하지 못하는 내 감정을 그 스티커 같은 이모티콘으로 표현을 하는데 회사 메신저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회사 메신저에 이모티콘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지금 맥락에서는 그분들의 얘기가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근데 회사 메신저에 이모티콘이 있으면 쓸까? 안 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회사분들이랑 카톡할 때 가끔 쓰지 않나요? 안 쓰나요? 그렇구나. 신기하다. 저도 오늘 재미있게 들었고요. 느낌표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 본 적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이걸 왜 쓰는지, 저 사람은 이걸 왜 쓰는지, 이게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저는 느낌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아까 범례님이 말씀하신 얘기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느낌표는 되게 시대를 불문하고 성별, 나이를 불문해서 유행 타지 않는 글을 맞추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물결 하나가 약간 아재스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결 하나, 웃음 표시 이거 꼭지 표시 2개 넣으면은 이제 40대 이상, 점점점이나 반점을 찍으면은 이제 50대 이상, 뭐 이런 식의 유행이 항상 있었는데 그거에서 자유로운 느낌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책을 만들다 보니까 그 문장 뒤에 어떤 부호를 쓸 것인지가 굉장히 항상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뭔가 여기에서 조금 더 이 어조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편집자가 뒤에다가 뭐 점을 찍을 것인지 아니면 느낌표를 찍을 것인지 아니면 느낌표와 물음표를 동시에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고민이라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고 싶었어요. 뭔가 오늘 제가 처음으로 미니 발제를 해보았는데 여러분들도 뭔가 재미있게 느낌표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